시작한 그 이너 프로덕이라는 것이 결국 성분을 구하는 거예요. AX의 성분이 뭐냐, AY의 성분이 뭐냐, AZ의 성분이 뭐냐라고 묻듯이 이젠 여기서 말하는 결국 요거의 성분이 뭐냐죠. 그럼 요거하고를 내적해 주면 그 성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 개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타입이니까 첫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 네 번째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 X of T를 저렇게 전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제 첫 번째 타입이라는 것이 X of T를 2의 JK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 싶다.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것의 성분이 K만큼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그 K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또는 이게 하여튼 뭐 그냥 이거 익스포넨셜로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간 벡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두 번째 거를 먼저 했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 X 오브 N이라는 것이 결국은 2의 JK 오메가 제로 N 이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의 크기가 얼마냐? 이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X 오브 K만큼이 된 것을 어떻게 주면 된다고요? 이번에는 뭐였었어요? 아까는 아니라 요거가 요만큼 필요하다. 그게 몇 개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몇 개나 있는 줄 아느냐? n-1개가 있다. 맞죠? n-1개가 있다. 여기는요? 무수히 많다. 여기는 n-1개가 있다. 세 번째, 미리 써놓고 합시다. 세 번째는 x of t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피리어딕한 겁니다. 피리어딕한 것으로서 이게 뭘로 나타났냐면 2의 J 오메가 T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같은 표현인데 이건 뭐예요?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요거는 디스크리트 스펙트럼.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낼 때 그것의 크기가 얼마나 있다고요? X 오브 오메가만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썸이지만 왜냐면 푸리에 시리즈니까 둘 다 썸이지만 여기는 아니죠. 인테그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2파이분의 d 오메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다 똑같잖아요. 아이겐 펑션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 네 번째가 x 오브 n인데 역시 이것도 피리어딕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뭘 사용하느냐 하면 2의 j 오메가 n 이걸 사용하잖아요. 요거하고 어때요? 같은 거죠. 요 주파수 범위랑 요 주파수 범위랑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이산적인 스펙트럼이요. 그것만 다르고요. 이럴 때 이것의 크기가 얼마나 있냐면 x 오브 오메가만큼 있는 것인데 오메가 연속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주기 동안이란 말이에요. 한 주기 동안인데 2파이분의 d 오메가로 되어서 여기는 한 주기일 때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거죠. 요것을 구했고 요것을 구해서 아이겐 벡터와의 내적을 구한 것을 이용한 게 그게 두 번째 타입이었고 이게 첫 번째 타입으로 요게 내적이란 말입니다. 요게 내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으로 저게 또 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구한 걸 저렇게 표현하고 이제 책은 자꾸만 이 파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안쪽에다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일 때 역시 내적을 해서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이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때 이제 continuous time이라는 것을 디폴트로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Fourier 시리즈,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차이를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게 둘 다 디스크리트한 거니까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가 DFT로 변환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건 둘 다 썸인데 어떤 것은 둘 다 인테그레이션이고 어떤 것은 하나씩 인테그레이션이 있어서 연속적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속 신호가 있어서 연속 신호에 이제 우리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주기부터 했다고요. 비주기 신호가 있고 여기도 주기가 있고 비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기라고 했을 때 연속 주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C의 P였단 말입니다. C의 P가 있는데 이게 C의 A로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CP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던 것들이 CP인데 이게 C가 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이게 주기란 말이에요. 이게 주기인데 이 주기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이게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고 2분의 t라고 그런다면 이 t를 그냥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벌써 하나만 남죠. 그게 바로 CA예요. 그러면 CP는 주파수 분석하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P니까 D고 C니까 A에 D에 이게 뭐예요? 이게 푸리에 시리즈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요. CA면 CA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리에 시리즈를 T를 0으로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DP가 있고 DA가 있어요. DP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기가 있다면 이 주기를 우리는 뭐라고 봤습니까? 이 주기를 우리는 n이라고 봤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dp가 뭐가 된다? da가 되죠. 그럼 dp 지금 설명했습니다. dp를 뭘로 표현했어요? 주파수로 하면 dp인데 그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였는데 그것을 DA로 갖게, 요게 DA라면 이게 CP로 되잖아요. CP로 되는 것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면 잘 보세요. 이 경우는 위에 설명한 겁니다. 푸리에 시리즈가 T0든지 어쨌든 그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 이고 마찬가지로 이산 신호에도 DP에서 DA 가는 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 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CK라고 썼지만 아까 CK라고 쓰는 것보다 뭐가 정당하다고 그랬죠? CK라는 것은 소문자 CK는 이 소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책에서 쓴 것이니까 CK는 뭐라고요? X의 K 오메가 제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K 오메가 제로가 뭘로 되는 거예요? 연속인 주파수로 되겠죠. 연속인 주파수. 여기는 고조파만 나타나는데 연속인 주파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요게 요렇게 왔고 그잖아요. 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순간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는 전력 신호. 여기는 에너지 신호예요. 그럼 단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수식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CK라는 것에 T0를 곱했어요. 그게 에너지화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화해서 T0를 0으로 보내면
이 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 CK는 어쨌든 그런 것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양변에 n을 곱해서, 왜냐하면 저건 전력이지만 에너지니까 n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저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으로 푸리에 시리즈에서부터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왔다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다 나쁘다? 좋다. 네, 좋다.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로부터 푸리에 트랜스폼이 정해된 것이고, 그것을 따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호를 잘 보세요.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C에다가 P. CP니까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니까 CP를 주파수 분석하게 되면 DA. 그래서 하나뿐이 없죠. DA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T0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분석할 때는 푸리에 트랜스폼 할 수밖에 없다고요.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이게 CA니까 CA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것도 모양은 똑같은데 이건 DA고 저건 CA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랬고, 그것을 이제 샘플링을 하잖아요. 샘플링해서 이산 신호를 만들어요. 그럼 여긴 DP예요. DP라면 그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이게 DP이기 때문에 이것도 DP라는 거 이해됐죠? DP가 됐어요. 근데 DP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DA가 되잖아요. DA가 뭘로 된다고요? CP로 되잖아요. CP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쪽은 말하자면 요 가운데는 시간 함수이고 요 두 개는 주파수 함수예요. 그럼 보게 되면 이산이 몇 개입니까? 몇 개야? 전부 다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산 몇 개요? 네 개. 연속 몇 개요? 네 개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주기가 몇 개요? 주기적인 거. 네 개요. 비주기적인 거. 네 개요. 뭐든지 네 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게 합성 쪽에도 있고 분석 쪽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DA로 간 거예요. 결국은 푸리에 시리즈로부터 쭉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쭉 DA로 간다. 그래서 DA로 가게 되면 그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X 오브 N이 DA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인데,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은 X 오브 N을 연속적인 주파수에다가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두 자로. 내적이죠. 내적. 2의 j 오메가 n을 내적해서 컨주게이트 취하고 썸을 하는데, DA니까 어때요? DA니까 주기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한단 말이에요. 바뀐 게 뭐 있어요? 두 개 있죠? 여기서 바뀌었고, 이거는 에너지니까 n분의 1 없고, 그리고 이게 연속적인 주파수가 된 거, 그것뿐이 없다고요. 그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DA라는 것을 주파수 성분으로 구한 요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인데, 거기다가 2파이라는 것을 갖다 대입해 보면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메가는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인데 그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 자체는 주기적이다예요. 주기적이다. 그러니까 DA가 뭡니까? DA가 시간에서 말하는 DA예요? 주파수에서 말하는 DA예요? 다시요. 정신 차리세요. DA가 시간에서 말하는 DA예요? 그럼 주파수에서는 뭐예요? CP잖아요. CP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적이에요. 그 주기가 얼마라고요? 2파이라고요. 2파이고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오메가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럼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면 틀리나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 주파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라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하고 이거 관계는 2파이로 나눠준 거니까 2파이로 나눠주면 이거 이렇게 되죠? 2파이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요. 이런 관계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주파수 나누기 샘플링 프리퀀시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8000Hz로 우리는 전화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F가 5000Hz짜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0Hz짜리 있다면 8000분의 5000Hz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없죠. 4000Hz까지 뿐이 못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000Hz 이상 되는 거는 로우 패스 필터링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로 잘라내야 된다고. 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요. DA가 주파수 영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CP가 된다. 이 CP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산 신호가 샘플링 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링 프리퀀시의 반 이상이 되는 건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음성 신호에 분명히 5000Hz짜리 수도 있고 7000Hz짜리도 있어요. 그거 이렇게 샘플링 하기 전에 미리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4000Hz만 사용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4000Hz.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학적인 표현에 나오는 주파수라는 개념이지 마이너스 주파수가 있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파수는 노멀라이즈드 되면서 샘플링 프리퀀시의 반에 해당되는 주파수만 사용하게 된다. 예요. 정규화 주파수 2분의 1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저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청 주파수 중에 어쨌든 로우 패스 필터링해서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어요. 다시 갑니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거라는 거 이제 명확히 이해했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부터 어떻게 갔다라는 걸 이해하면 왜 이렇게 정의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n분의 1 사라졌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확장이 됐고 그리고 연속적인 주파수가 됐고 그거 세 개뿐이 없어요. 세 개뿐이 차이가 나는 거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그렇다면 그것의 인버스인 x 오브 n은 그것을 인버스 프리에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뭡니까? 전개죠, 전개. 이런 얘기예요. 요 단위 벡터의 크기를 얼마를 갖고 있다? x 오브 오메가를 갖고 있다. 그거 다 더해 준 거예요. 뭐하고 같아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는데 전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x 성분을 EX로 구했고 Y 성분을 EY로 구했고 Z 성분을 EZ로 구했다면 AX 앞에 단위 벡터 AX 앞에 EX 플러스 AY 앞에 EY 플러스 AZ 앞에 EZ 구한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 더한 것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일 때는 단위 벡터가 몇 개였습니까? 단위 벡터 몇 개예요? 안나 몇 개? 써봐요. 에이, 그러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많을 거 아니에요. n개요, n개. 그때 내적할 때 k 이랬잖아요. k 오메가 제로 있잖아요. k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0에서부터 n-1이라는 얘기는 n개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는 단위 벡터가 n개였어요. 근데 지금 단위 벡터가 몇 개야? 무한대개. 무한대개잖아요. 다만 여기 2파이가 오는 것은 요게 2파이를 곱해준 레디안 프리퀀시기 때문에 여기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지금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첫 번째 어떤 타입이었었냐면 이거였었잖아요.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 얘기한 거예요. EX, AX 플러스 EY, AY 플러스
EZ, AZ잖아요. 지금 이게 뭘로 나타낸 거예요? 썸으로 나타낸 거고 인테그랄로 나타낸 거고 이런 것뿐이지 이거잖아요. 성분이 3개 있다면 요 단위 벡터의 크기 요거, 요 단위 벡터의 크기 요거, 요 단위 벡터의 크기 요거니까 다 썸한 것처럼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오브 n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2의 j, k, 오메가 제로 n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하고. 여긴 3개요. 단위 벡터 3개. 여긴 몇 개라고? n개.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기 k가 0에서부터 n-1 n개 이런 얘기예요. n개.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x of k 이렇게 되고 이 x of k가 뭐예요? EZ요, EY요, EX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갔다고요. 이때 x of n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n개지만 이때는 몇 개예요? 무한대개. 그러니까 썸으로 못 나타내고 인테그랄로 나타내죠. 인테그랄로 나타내서 2파이분의 d 오메가처럼 무지무지 많은 것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오메가 n 여기 요거 대신에 연속 주파수 오메가가 된 거예요. 오메가 n에 요 앞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x 오브 오메가요. 다시 확인합시다.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알겠어요. 요게 뭐라고요? x 오브 k의 오메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 k 오메가 제로랑 요 k 오메가 제로랑 같은 거예요. 같은 주파수 성분의 크기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서 결국 연속 주파수가 됐잖아요. 연속 주파수가 되면서 여기 연속 주파수가 됐듯이 여기 연속 주파수가 된 것뿐이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네? 똑같은 식. 이거 보면서 이거 생각 안 나고 이거 생각 안 난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다 배운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은서가 요거 생각하는데 요거 생각 안 나고 요거 생각하는데 요거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뭐. 에?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같은 내용. 네. 아니에요. 이건 전개예요. 이건 급수예요. 급수. 성분을 구했는데 성분의 크기가 이거라고 하면 이식하고 달라질 리가 없죠. 에? 요것도 그러니까 n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 두 개, 이거 다 세 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합성이에요. 합성. 여기 분석할 때는 1번 말고 2번일 때는 n분의 1이 나와요. 왜요? 전력 신호니까. 3번 할 때는 n분의 1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에너지 신호니까. 에? 거기서는 분석할 때는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합성할 때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성분 구한 걸로 크기가 얼마다를 말하는 것이니까. 저기 보면 알 텐데 그래. 저기 보면 뭐 얘기했어요? 여기도 n분의 1 없잖아. 어디 n분의 1 말하는 여기요. 여기 n분의 1 없죠.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도 n분의 1 없어요. 봅시다. 이렇게 렉탕귤러 펄스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DA예요. DA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결국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2L 플러스 1이요. N으로 안 나눠주기 때문에 에너지죠.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2L 플러스 1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싱크 펑션이 나왔다. 그러니까 수학이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도록 하고 요거 이제 로피탈 정리를 질문은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로피탈 정리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했나요? 지금 x 오브 오메가가 사인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분의 오메가의 2L 플러스 1인데 이게 맨 처음에 구할 때는 뭐라고 구했냐면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리고 이 앞에 뭘 구했냐면 x 오브 오메가가
x 오브 오메가가 0일 때 구한 게 얼마 나왔습니까? 2L 플러스 1 나왔죠.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리미트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x 오브 오메가하고 x 오브 오메가가 0일 때 하고 같느냐?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걸 이건 극한값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조건을 미적분학 배우면서 극한값을 배워서 뭘 했죠? 연속을 했고 그 다음에 연속이 돼야만 그 위에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 개 중에 하나. 미분 가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속이 되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연속이 되면 이거 따로 쓸 필요 없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거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맞느냐 일 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리미트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사인 2분의 오메가 그래 사인 2분의 오메가의 2L 플러스 1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돼 있지만 오메가가 0이다 아니다. 0이다 아니다에 0이에요 아니에요. 0 아니다를 전제하는 거죠. 0이 아니다. 0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뭡니까? 0. 이거다 0을 집어넣으면요. 0분의 0은 불가능하거든요. 계산이. 근데 0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리미트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이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분의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오메가 분의 2L 플러스 1의 사인 2분의 오메가의 2L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이퀄입니까? 아닙니까? 요것만 이렇게 써줬으면 이퀄일 텐데 요걸 써줬으니까 너무 많이 써줬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2L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 2L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요거하고 생략되고 요거하고 생략돼서 요거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리밋이 있을 때는 로필탈 정리라는 건 이겁니다. 다시 와서요.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x가 0이에요 아니에요? 요걸 전제로 해서 0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해서 로필탈 정리는 뭘 말하냐면 이거는 이퀄이기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따로 미분하고 그럼 얼마예요? 1. 분자를 따로 미분하고 그럼 얼마예요? 코사인 x 이거하고 같다.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근데 이게 없을 때 같다 그러면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x분의 사인 x가 코사인 x예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죠. 어떨 때냐면 x가 0으로 갈 때, 즉 불능 상태일 때, 그게 없을 때 불능 상태지만 둘 다 0일 경우에는 0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접근하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미분해서 0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로피탈 정리입니다. 이가 됐다 안 됐다? 됐다죠? 질문한 친구가 두 친구 있는데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값이 얼마예요? 1이요. 근데 요 변수랑 요 변수랑 같은 변수예요? 똑같은 변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요 변수랑 요 변수랑 요 변수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여기도 1. 어떨 때요? 이건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0으로 가지만 2분의 오메가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 요 변수랑 요 변수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요것도 뭘로 간다? 1.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분의 1 곱하기 2L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된다? 2L 플러스 1이죠. 그런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이 값하고 요 값하고를 보면 연속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표현할 때는 이거 빼놓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만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요거 빼고 오메가가 0일 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